술을 마셨죠. 안녕하세요, 묘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술은 서울 방배동 서울양조장의 첫 작품 서울입니다. 처음에 마셨을 때 엄청 부드럽고 약간 막걸리, 기존 막걸리 같지 않았어요. 보통은 옥수수 막걸리 엄청 좋아하는데 그 막걸리 마실 때 그 특유의 톡 쏘는 맛이나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고 농담기도 부드럽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보통 막걸리 하면은 시큼한 맛도 있고 탄산도 있고 한데 보통 좀 클래식한 그런.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입 먹어보니까 달달하면서도 드라이하니까 이제 따로 안주도 없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안주로라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되게 이게 맛이 크게 달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일반 마트에서 파는 막걸리들은 좀 신맛이 나고 탄산감이 너무 세가지고 먹기 좀 거북한 느낌이 있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되게 부드럽고 밀키하게 잘 넘어가고 부담감 없이 탄산 싫어하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있어서 마시기 되게 편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옛날 우유병 같아가지고 이쁘고 귀여운 것 같아요. It's the same old sound in the same old town. I wake up early with a sigh. The morning breaks to leave behind the night I need to get me by. 도수가 7.5도짜리 프리미엄급 탁주예요. 프리미엄급 탁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가 누룩을 사용하고 있고 설화곡이라는 흑침 누룩인데 이제 쌀을 생쌀을 갈아서 효소 효모가 앉아있는 당화와 발효가 둘 다 가능한 원래 이 산곡은 우리 고문원에도 나오는 우리가 옛부터 사용하던 그런 흑침 누룩의 형태예요. 누룩에 이미 서울 때류와 서울의 효모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술이기 때문에 정말 서울의 캐릭터가 들어있는 시작부터 그런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소도 물론 방배동이고요. 설화곡은 생쌀을 가루내서 익은 쌀을 가루낼 수는 없으니까요. 5번 빚는 오양주고요. 자가누룩을 사용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가누룩이 어쩔 수 없는 약점이 역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제품 누룩을 더 추가로 쓰거나 아니면 효모를 추가로 투입하거나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서울 양조장은 오양주로 안정적으로 효모를 배양해서 주된 효모 외에 다른 잡균을 배제하면서 안정적으로 발효를 할 수 있게 오양주의 형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더 조심스러운, 솔직히 좀 부담되는 그런 방법이죠. 서울 양조장은 제품 누룩을 더 넣거나 효모를 추가로 사용하지 않는 설화곡만 넣어서 발효시키는 술이고요. 그리고 쌀, 물, 누룩 외에는 다른 건 일체 들어가지 않는 순수 자가 누룩 술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양주로 해서 원주가 한 15도 정도로 형성되는데 원주로서는 비교적 높지 않은 그런 15도짜리 원주가 완성되고 15도 원주를 가수를 해서 반으로 해서 7.5도가 되게 해서 제품화하고 있는, 사실 양조장 가서 원주를 먹으면 좀 평소에 마시던 술과 제품 술과 좀 다르기 때문에 임팩트가 강하죠. 달고 시고 되게 묵직하고 바디감이. 원주는 사실 원액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향과 맛을 즐기기에 밸런스가 비교적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수를 하기 위한 그런 원액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가끔 마시면, 그리고 짧게 마시면 굉장히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양조장 가면 또 원주를 또 맛보는 그런 재미가, 내가 좋아하는 술의 원주가 어떤 맛인지도 또 궁금하기도 하니까요. 서울 양조장 술은 홍보 영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한, 출시하기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계속 노출을 시켜서 이 술이 어떤 술인지도 궁금하게 하고 또 어떤 술인지 계속 설명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홍보의 태클을 잘 탄 그런 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영상이나 좋은 포스터를 하나 찍어서 계속 활용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속적인 컨텐츠를 올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영상이든 사진이든 글이든. 전통주 주 소비층인 20, 30대가 주로 활용하는 인스타그램에
영상이나 사진을 잘 활용하는 게 내 술을 또 잘 알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술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리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또 실천하는 건 다른 문제라 굉장히 그런 걸 알아보고 이렇게 활용하는 게 쉽지는 않죠, 솔직히. 특히 이런 소규모 주류 면허인 데에서는 그런 걸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출시 전이나 출시 후에나 그런 지속적인 콘텐츠는 어쩔 수 없이 중요한 거죠. 디켄터의 개념도 재밌는 요소죠. 한국도 원래 따로 주병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름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개념이에요. 디켄터가 여러 기능이 있지만 주로 향과 맛을 풀어주는 개념으로 서울 양조장은 디켄터를 사용하고 있고 이 술이 입고되는 주점이나 또 소비자에게는 또 판매도 하고 어차피 디켄터를 사면은 다른 술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병의 개념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향이 무거운 향부터 가벼운 향까지 복합적으로 층층이 레이어된 그런 술들은 디켄터를 사용하면 굉장히 술의 향이 풀리고 또 상온이 돼가면서 맛도 좀 달라지고 그 변화를 즐기는 것도 굉장히 재미거든요. 단순한 술은 뭐 단순하다기보단 좀 심플한 술은 그냥 간단하게 잔에다가 이렇게 해서 즐기면 되지만 내가 자세히 풀어서 즐기고 싶다 그런 술은 디켄터에 디켄팅을 해서 마시면 향과 맛을 즐기는데 좀 더 세세하게 즐길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벨이 남산의 초록색 그리고 한강의 파랑색 그리고 수도와 해를 나타내는 빨강색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각각 서울이라는 한글의 자음을 따서 형태는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발한 디자인을 제시를 해도 어차피 선택하는 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벗어난 색감이나 형태가 서울술을 기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물론 술의 맥락하고도 굉장히 어울리고요. 대중적인 상업술에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약간 상대적으로 드라이한 편의 술에 속하고요. 그렇다고 완전 단맛이 배제된 그런 드라이한 술은 아니지만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달고 신 술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소위 밸런스가 맞는다고 그러죠. 밸런스가 맞는 건 이제 기준점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말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밸런스는 단맛과 신맛이 조화돼서 뭐 하나 튀지 않고 이거 무슨 맛이지 하는 부드러운 그런 맛 있죠. 단맛이 있는 것 같은데 신맛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술이 좀 저는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숨곡주에서는. 그래서 그런지 탄산감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주질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탄산이 막 톡톡 쏘지 않고 그런 정제된 맛의 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탁주치고.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은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를 딴 그런 양조장이기 때문에 지역 특산주처럼 굳이 서울의 특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서울의 쌀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술로 빚었을 때 굉장히 맛이 좋은 그런 지역의 쌀을 골라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의 굉장히 강점을 잘 활용한 술인 거죠. 그래서 수많은 술을 빚어본 그 소장님이 이제 충북 보은의 맵쌀과 전북 김제의 찹쌀을 이용해서 이렇게 맛을 뭐 쌀로서는 유명한 곳들이고 또 양조형이 아닌 밥으로도 술에 취한 네 목소리 가격은 소비자가가 12,000원이에요. 가격대를 봤을 때 바틀샵이나 양조장에 가서 소매가로 구매하는 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판매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세계백화점 우리술방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 이렇게 안정적인 주지를 위해서 오양주로 빚은 술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겠죠. 술을 빚는데 뭐 6도나 뭐 7.5도, 8도 뭐 이런 저도수 생막걸리 중에 뭐 첨가제 들어있는 술이나 비교적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술들과 가격대를 맞춘다면은 이 술을 계속 먹을 수 없겠죠. 양조장이 없어질 테니까요. 장수 막걸리도 4양주지만 거기에는 효율적인 그런 양조법이 활용돼서 굉장히 저가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술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료와 양조 방법부터가 이제 분류가 다를 수밖에 없는 술인 거죠. 국내에 전통주 교육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허가를 받은 전통주 교육기관 중에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등록된 한국가양주연구소의 부속 양조장이에요. 2017년도에 이미 설립된 곳인데 이제 첫 작품이 나온 이유는
원래 소규모 주류 면허가 없이 이렇게 술을 빚어서 가족이 아닌 분들과 이렇게 같이 나누어 마시는 게 걸면 걸릴 수 있는 불법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교육기관에서는 술을 빚고 나눠 마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규모 주류 면허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가양주 연구소가 연구소이기 때문에 정책도 제안을 해서 결국엔 입법될 수 있게 이렇게 연구를 하고 적극적으로 입법될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통주의에 필요한 그런 법을 입법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인데, 그 연구의 결과로 2016년 2월에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에 탁약주, 청주가 추가되는 성과를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서 입법이 됐는데, 그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를 해서 또 양조를 하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 양조장을 차리고 선발대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뭐 시작한 사람이 있어야 따라가고 힌트를 얻고 할 거 아니에요. 외국에는 이미 양조를 가르치는 곳에 그런 뭐 대학교도 있고 양조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의 술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고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술을 출시하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양조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에 캐릭터가 담겨있는 그런 술인 거죠. 그런 술이 필요하죠. 아무래도 취미와 애정으로 하는 공방에서 만드는 그런 술과 상업술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상업술을 직접 경험하고 내가 좋아하는 술이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지 현실적으로 알려면 상업 양조를 또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하죠. 물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공방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같이 술을 빚고 소통하면서 배워가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서울술은 달고 실고 뭐 그런 술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캐릭터의 그런 술이 아니기 때문에 슴슴하죠. 그래서 내가 아까 뭘 먹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술하고 뭘 먹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나의 입맛 상태가 어떤지,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맛이 다르게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이런 드라이한 계열의 술이기 때문에 안주 없이도 먹어보고, 또 안주, 내가 좋아하는 안주랑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안주랑 마리아주를 해봐서 내가 재미를 찾으면 좋은 그런 캐릭터의 술이에요. 이런 술을 만들 때 잡내 없는 술을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술을 빚어본 분들은 또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 그 술을 빚은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지만 항상 맞는 향이니까. 근데 사실 어떤 공방이나 어떤 양조장을 가면은 좋게 말하면 그 술들의 뭐 개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치는, 잡내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호불호가 갈리고 난 그게 이치가 아니고 좋은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양조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과정을 거치면은 그게 이치로 발현되는, 잡내로 발현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양조 시스템적인 문제로 발생되는 잡내는 최대한 배제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런 잡내가 없는 술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술을 처음 마셔봤을 때 다른 술도 그렇지만 실력자라고 느껴지는 게 그런 잡내 없는 술, 막 개성이 뚜렷하고 터프한 그 부재료의 맛, 그리고 향, 단맛과 신맛이 튀고 아니면 부재료의 향으로 임팩트가 강한 그런 술은 쉽지만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렇게 해야 비교적 잡내가 가려지지만, 이런 드라이한 술은 잡내가 있으면 굉장히 도드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한 술을 잡내 없이 만드는 건 굉장히 고수라는 생각을 해요. 크라운 캡을 썼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 크라운 캡이 효모가 충분히 살아있는 술에서 적용하기가 굉장히 부담되는 캡인 거는 당연한 건데, 이런 크라운 캡에 유리병을 썼다는 건 주질이 그만큼 안정돼 있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외모로만 봤을 때도 그런 힌트 속에서 유추를 해낼 수가 있는 거죠. 마셔보면 굉장히 싱싱한 그런 풀향이 나고요. 부드러운 입자감의 텍스처. 위스키 마시는 분들이 40도 술은 막 술이 아닌 것처럼 데일리로 그냥 편하게 마시는 술로 느끼는 것처럼, 저도 약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7.5도 술은 굉장히 저에겐 드링커블한 느낌을 받는데, 또 6도 마시는 분들은 뭐 또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또 굉장히 부드럽다고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7.5도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연구와 실력이 필요한 그런 술이기 때문에, 이 서울 양조장이 빚는 술이 앞으로도 선구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조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하고 어려운 시도를 일부러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취할 거를 취하고 이렇게 배울 걸 배우고 그렇게 하는 자세도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전통주 찐팬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런 양조장이 계속 술을 빚고 또 선구자적인 그런 제품을 내놓고 또 더 좋은 술이 또 나오고 다른 양조장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환경이 되는데 충분한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 많이 이미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많이 즐겨 드시겠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우리 술을 계속 마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간절히 더불어 묘진의 술 이야기 채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 오늘도 찬밥에 물 말아 먹고 왔거든요. 나 오늘 술 마셨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얘기 중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거나 우리 술에 대한 호기심이 있거나 우리 술을 같이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 영상도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시국이 시국인 만큼 건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코로나 걸리면 후각에도 문제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머리도 빠지고.